안녕하세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표준연구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이종화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소개드릴 그 표준의 제목은 재난문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구사항 및 메시지 형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드릴 순서는 먼저 본 표준이 어떻게 해서 개발이 되었는지 배경 설명을 먼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표준의 목적,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TTA 단체 표준의 본 표준의 주요 내용을 소개를 드리겠고, 표준이 제정되면서 이 국내의 요구사항이 3GPP 국제 표준에도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병렬적으로 저희가 기고해서 반영한 내용이 있는데 그걸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본 표준의 내용에는 포함되지는 못했지만 추가적인 표준화 이슈가 논의된 사항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표준의 기여도 및 활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표준이 활용된 직접적인 서비스는 우리가 요즘 수많이 접하고 있는 긴급 재난문자 서비스입니다. 긴급 재난문자 서비스는 현재 사회나 자연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재난을 예방하고 또 대응하기 위해서 이동통신망에 연결된 휴대폰 사용자들에게 재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송하는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하나의 재난 문자가 이동통신, 그러니까 휴대폰을 통해서 연결된 모든 사용자들에게 브로드캐스트 된다라는 전송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긴급 재난 문자를 셀 브로드캐스트 서비스라고도 일컫습니다. 우리가 많이 요즘 접하고 있는 안전 안내 문자라든지 긴급 재난 문자, 또 실종 경보 문자를 종종 자주 받고 있는데요. 주체가 되는 발령처로는 행정안전부가 있겠지만 행정안전부 이외에도 지자체, 충청북도, 경기도청 등 지자체와 또 산림청도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을 하고 있고요. 현재 또 긴급재난 문자로서는 기상청이 지진 등이나 이런 게 발생할 수 경우에는 그 지진이 발생한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관련된 정보를 저희들에게 보내주기 위해서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찰청에서는 주로 보면은 실종에 대한 실종자의 정보라든지 또 해당할 수 있는 그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 그다음에 그 해당자 실종자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링크 정보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전달해주는 실종 경보 문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안전 또 긴급 실종 경보 문자들이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본 표준의 요구 사항들이 적용돼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에서부터 행정안전부와 가기정통부가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재난안전 서비스를 좀 더 고도화하기 위해서 기술개발이나 표준화 또 실증이 포함된 R&D를 추진하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추진을 하게 된 필요성을 보면은 국민들이 자연재난 또 사회재난의 아주 복합화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많이 했던 코로나라든지 미세먼지의 상황 이런 것들을 모든 재난으로 보고 그거에 대한 예방하고 대응을 위해서 예경보 시스템을 좀 더 고도화할 수 있는 그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그 필요성이 대두됐고요. 또 하나는 국민이 예를 들어서 성인일도 있겠지만 아이들, 노약자, 장애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상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서도 맞춤형 재난 예경보 시스템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겠다라는 필요성도 있었고, 또 2020년 정도 되면은 5G의 기술이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이 되면서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기존의 텍스트 위주의 그 문자 서비스를 했는 거에 반면에 이미지라든지 영상 또 필요한 여러 가지의 멀티미디어 형태의 정보를 포함해서 재난 문자 서비스를 하는 그런 그 니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에란 추진 필요성에 따라서 2020년부터 2024년 5년 동안에 이거에 대한 R&D 그 과제가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R&D 과제의 목표를 보면은 5G 기반의 긴급 재난 문자 서비스를 기술 개발도 해서 전체적인 재난 경보 서비스를 고도화시키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필요한 긴급 재난 서비스를 발굴하고 기술을 개발을 하고 또 표준화를 통해서 발령처라든지 아니면 이게 이동통신망을 통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이동통신 사업자의 망
그다음에 단말이나 그 관련된 장비를 개발하는 제조업체들이 모두 같이 적용돼서 구현될 수 있는 표준화를 하는 것도 중요한 것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테스트 배틀을 통해서 R&D 결과를 검증하고 실증 서비스를 운영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5년 동안 필요한 과제가 진행됐습니다. 말씀드린 세 가지 측면, 즉 기술 개발과 표준화, 그다음에 실증하는 거에서 본 표준을 소개드리는 본 표준에 관련돼서 이제 표준화 쪽면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화는 이제 이 긴급 재난 문자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발령처, 즉 행안부나 기상청, 경찰청이 주가 될 텐데요. 그들이 하고자 하는 정책을 보고 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표준적으로 필요한 일들이 무엇인지, 또 합의된 사항을 어떤 것을 표준화적으로 또 기술 개발을 해야 하는지를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부분이 가장 컸고요. 이를 위해서는 산하경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활동을 통해서 요구사항을 도출을 했습니다. 산하경관 협의체는 이동통신 사업자들 뿐만 아니라 단말업체, 그다음에 시스템을 개발하는 개발사, 그다음에 대학교 또 연구기관 등이 다 같이 모여서 고도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적, 표준적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그거를 도출해내는 하나의 협의체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의 결과로 국내 단체 표준이 재개정이 추진이 되었고, 국내 표준뿐만 아니라 이 긴급 재난 문자 서비스를 하려면 글로벌적으로 그 핸드폰, 그러니까 휴대폰을 개발하는 구글이나 애플사도 우리의 국내의 요구사항이 대로 이제 구현을 해서 단말을 출시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를 국제 표준에 반영을 시켜서 그 글로벌 제조사들이 국제 표준을 따라서 구현함으로써 저희 국내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병렬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 단계의 고도화 정책, 그다음에 기술적 표준적 요구사항을 도출을 했는데 산하경관을 통해서 행안부 또 기상청, 경찰청의 정책의 요구사항을 먼저 도출을 했고요. 그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표준화를 필요한가, 표준화 요구사항을 도출했습니다. 도출한 사항이 이제 발령기관뿐만 아니라 통신사업자 또 제조업체들이 모두 합의를 해야 그게 표준으로 제정의 내용으로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요구사항을 합의하는 그 일련의 일들이 있었고요. 그 합의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표준 초안을 작성을 하고 검토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이 있었고,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국내 단체 표준 부분을 이제 추진을 했는데요. TTA에서는 PG1103 이동통신 네트워크 기술위원회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준을 제안을 하고 산하협의체에서 합의된 그 표준 초안을 발표를 하고 또 기술위원회의 회원사들한테 검토를 받아서 표준 최종안을 만들었고 TTA의 표준화 절차에 따라서 표준 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TTA의 표준 제정이 된 내용을 해당하는 3GPP 규격에 반영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병렬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이 긴급 재난문자 서비스에 관련된 거는 3GPP 산하의 SA1 그룹이 하고 있는 PWS, 즉 퍼블릭 워닝 시스템이라는 그 규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프로토콜화 시키는 CT1 그룹에서 하고 있는 CBS, 셀 브로드캐스트 서비스라는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국내의 내용을 이 국제 표준에 반영을 시키는 이 세 가지 일들이 병렬적으로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표준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의 목적은 말씀드린 것처럼 3GPP 기반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해서 재난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요구사항, 그다음에 메시지 형식, 그다음에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정의한 것이 표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준의 주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오른쪽에 보시면 논리적인 네트워크 구성도를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이 발령기관, 발령처가 운영하고 있는 재난안전 시스템이 되겠고요. 이 재난안전 시스템은 재난안전 시스템이
오른쪽에 보면은 PLMN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이동통신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재난안전 그 통신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달이 되면 그 재난안전 통신 그 시스템을 통해서 재난안전 문자가 이동통신망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각 구역의 그 핸드폰 사용자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표준에 적용돼야 할 부분은 거기 보면은 인터페이스 중에 C, D, E가 해당하는 부분에는 그 관련된 제품이나 시스템을 개발할 때는 반드시 이 표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의 주요 내용을 크게 말씀드리면 저희 나라는 현재 재난문자 유형을 크게 4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급, 긴급, 안전안내, 실종경보 이렇게 해서 그 재난문자를 크게 4가지 유형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거는 안전안내나 실종경보에 많이 해당을 하고 위급이라는 것은 거의 전쟁 수준의 아주 다급한 아주 실질적으로는 위급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받는 거고 긴급은 저희 기상청의 그 운영 규정에 따라서 지진이 어느 등급 이상이 나면은 긴급 문자를 발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에서는 이러한 4가지의 유형을 정의를 하고 이 각각의 유형의 재난 문자를 송출할 때 보내야 꼭 사용해야 할 메시지 식별사 채널 아이디라고 할 수 있는 그 채널 아이디를 저희가 정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지역 세분화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는 보면은 재난 문자를 보낼 때 시, 군구 정도의 그 행정 구역으로 나눠서 크게 나눠서 이제 송출이 되었는데 이거를 좀 더 세분화해서 보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읍면동 상황으로 굉장히 세분화시켜서도 재난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내용 요구 사항을 정의를 했습니다. 재난 문자 메시지 크기 예전에는 90자, 지금 현재로는 90자까지의 크기로 보낼 수 있는데 이거를 5G 시스템의 뭐랄까 통신망의 그 확대를 통해서 157자까지도 확대해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맞춤형 재난 문자는 재난 문자가 발생한 지역에만 이웃 그런 다른 지역에 발송되지 않도록 즉 예를 들어서 중복되게 발송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역 맞춤형 재난 문자 발송을 하는 기능도 포함이 됐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텍스트 위주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라든지 링크라든지 여러 가지의 메시지의 형식을 포함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한글뿐만 아니라 외국어를 지원한다든지, 그다음에 외국어를 지원할 때 언어별로 재난 문자를 보낼 때 인코딩 방식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단말 쪽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재난 문자를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사용자들한테 표출을 시켜줘야 되는지 하는 운영 방식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표준은 보면은 버전이 3개가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정 일시를 보면 2022년부터 1년으로 해서 2024년의 12월 최종 버전은 버전 7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별로 한 거는 산하개견 협의체를 통해서 합의를 하다 보니까 재난 문자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표준적인 요구 사항이 그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구현도 필요하고 실험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서만 개정이 돼서 단계별로 이 표준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이제 옆에 테이블에 보시는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는데 요거에 대해서의 각각의 자세한 내용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전 5에 해당하는 부분에 보면은 가장 먼저 저희가 정의한 것은 재난 문자의 4가지 유형 말씀드린 것처럼 위급, 긴급, 안전안내, 실종경보입니다. 이 4가지 유형을 크게 보면은 클래스 0냐 클래스 1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 구분을 한 이유는 뭐냐면 클래스 0는 위급이라서 수신 거부가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위급한 문자를 받았을 때 단말은 무조건 사용자가 수신을 거부할 수 없이 무조건 표출을 시켜서 사용자에게 그 메시지를 보여줘야 하는 경우고요. 나머지 클래스 1, 긴급 안전안내 실종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러한 재난 문자를 받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수신 거부의 버튼을 눌러서 그런 경우에는 단말이 그 재난 문자를 받더라도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를 시켜주지 않을 수 있는 기능으로 구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지역 세분화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시, 군구 단위로 굉장히 넓게 세분화해서 재난 문자를 발송을 했는데 중복되거나 아니면 재난이 발송된 지역과 좀 먼 지역까지도 이렇게 자꾸 중복되게 재난 문자가 발송된다라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를 세분화를 시켜서 읍면동 단위로 좀 적게 세분화를 시켜서 재난 문자를 발송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 사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재난 문자 메시지 크기는 한글은 현재 90자이지만 이게 5G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157자까지도 전송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표준적으로는 현재 157자까지 되어 있지만 현재 저희가 받고 있는 거는 아직 이게 실증 단계이기 때문에 최대 90자로 된 것을 전송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맞춤형은 현재는 지역 맞춤형 재난문자 서비스에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첫 해 버전 5에서는 이동통신망의 기지국 기준 즉 셀 단위로서만 구분을 해서 재난문자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아주 가장 간단한 지역 맞춤형 서비스가 포함되었고요. 그다음에 버전 5에서는 한글 이외에 추가로 지원되는 것은 영어가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었고요. 영어가 지원이 될 때는 인코딩 방식은 GSM 7비트 방식으로 인코딩을 해서 추가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메시지는 텍스트 외에 링크 정보, URL 정보하고 전화번호가 포함되어 있고 이때의 URL과 전화번호는 이제 발령 기관이 재난 문자를 송출할 때 URL과 전화번호의 유효성은 반드시 체크해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 포함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까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유형별로의 그 재난 문자 유형별로 보낼 때에는 메시지 식별자 해당하는 메시지 식별자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정의가 되어 있어서 이 표에 보시면 각 그 재난 문자 유형별로 한글인 경우와 외국어인 경우에 보내야 할 사용해야 할 메시지 아이디 즉 채널 아이디가 정의되어 있어서 반드시 이 메시지 아이디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버전 6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가지의 재난 문자 유형에 대해서 단말을 제조하는 그 제조사에 따라서 영문 표기가 서로 상이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로 통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 의견이 있어서 영문 표기를 표준화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표에 보시는 것처럼 각 유형에 따라서 영어의 표기를 따라야 하고 단말에서는 해당하는 그 재난 문자를 수신할 때 영어로 표시를 할 때는 저 단어를 꼭 사용하도록 표준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맞춤형 재난 문자 서비스가 한 단계 올라간 기능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동통신 사업자망을 통해서 그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재난 문자를 보내면 그 영역 안에 있는 단말이 자기 스스로도 내가 이 재난이 발생한 그 위치에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그 단말이 그 영역 안에 있다면 사용자에게 그 재난 문자를 송출하는 거고요. 만약에 문자를 받았는데 이 단말이 그동안 사용자가 이동을 해서 그 재난이 발생한 영역에 있지 않는 경우는 그거를 판단을 해서 사용자한테 재난 문자를 송출하지 않는 기능이 포함이 되도록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 맞춤형 이런 재난 문자를 보냈을 때는 발령처가 이런 문자가 제대로 처리가 되었는지 단말에게 다시 한번 트리거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반드시 사용해야 할 메시지 식별자를 정의를 했습니다. 언어인 경우에는 한글, 영어 이외에 이제 중국어와 베트남어가 추가로 지원되었고요. 당연히 각 중국어와 베트남어를 통해서 이제 재난 문자를 보낼 때에 사용해야 할 인코딩 스킴 UCS2 방식을 사용하는데 그 방식을 사용하도록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말에서 실종 경보 문자를 수신할 때에 어떻게 단말이 그거를 표출해 줘야 하는가라는 운영 방식이 추가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말이 실종 경보 문자를 받았을 때 화면에 어떠한 알림음으로 어떤 소리를 내고 또 사용자가 이거를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기능까지도 단말에서는 구현이 되도록 하는 그 요구사항에 해당하겠습니다. 최신 버전인 버전 7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전 7에서는 기존의 모든 정의가
표준에 정의된 기능 이외에 그 통신 사업자나 아니면 발령기관, 발령처들이 하는 얘기가 기존의 재난문자 서비스를 완전히 제공하기 이전에 어떠한 새로운 기능이 개발되었거나 아니면 실증 측면에서의 이제 시험용으로 재난안전 문자를 보낼 때 시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 아이디도 상호 정의가 되어야 한다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단말 쪽에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동통신망 내에서 발령처 기관 내에서의 재난 안전 시스템 상에서 실험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일 경우에 한글인 경우와 외국인 경우에 사용해야 할 메시지 아이디, 즉 채널 아이디를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험용 재난 안전을 만약에 단말에까지도 해서 이제 시험을 하겠다라고 할 때는 그 단말이 받았을 때에 각각의 유형에 따라서 어떠한 알림 소리와 단말 화면의 설정이 가능한가, 또 알림음은 어떤 종류를 사용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운영 방식도 포함이 되어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는 표준의 최신 버전 7 내용까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말씀드린 대로는 이러한 저희 나라의 고유의 그 요구 사항들이 3GPP 국제 규격에 반영이 되어야 글로벌한 제조사인 구글이나 애플이 단말을 출시할 때 이러한 기능들을 추가로 구현을 해서 저희들에게 출시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3GPP 국제 표준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 그런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GPP의 SA1 그룹은 스테이지 1의 그 PWS, Public Warning System이라는 그 시스템에 대한 리퀘어먼트를 정의하는 거고요. 그래서 규격은 TS 22.268에 대한 것이고, 그다음에 PWS를 약간 그 프로토콜 차원에서의 구현을 하도록 정의된 규격이 CT1 그룹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프로토콜 에스펙트를 정의하는 표준으로서 TS 23.041의 표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국내 요구사항을 이 두 개의 규격에다 반영하는 작업을 했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CBS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무선 라디오 리소스 컨트롤 프로토콜 RRC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그런 스펙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국내 요구사항을, 그러니까 PWS 요구사항에다 반영한 내용은 저희가 국내에서 재난 유형을 4가지로 정의를 한 거를 표준적으로 정의한 영어 용어를 통해서 이렇게 4가지의 재난 유형을 제안을 했고 반영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한국인 경우에는 이 4가지의 재난 유형이 있다라는 것을 정의가 된 것이고, 그다음에 단말 기능 중에서 단말이 만약에 한글 이외에 외국어 재난 문자를 수신한 경우는 그 단말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겠다라는 그 언어가 세팅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거를 확인을 해서 그 해당하는 언어로 재난 문자를 표준하는 기능을 추가하도록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나라에서 이제 텍스트 이외에 URL 전화번호가 추가되는 것처럼 국제 표준에도 국내 저희 한국인 경우에는 URL과 전화번호 또 텍스트가 포함된 그런 재난 문자 형식을 지원해야만 하는 걸로 정의를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각 언어별로 말씀드린 것처럼 한글, 영어, 중국어, 베트남적인 거를 저희 나라가 이제 지원을 하는데 그 재난 문자를 보낼 때 언어별로 그 인코딩하는 스킴, 메시지 크기 이런 부분을 정의를 합의한 내용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맞춤형 재난 문자 서비스 관련해서는 수신 단말기가 자신이 그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용자에게 그 수신받은 재난 문자를 표출을 하느냐 마느냐라는 기능까지도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추가되도록 했고요. 네, 그런 내용이 PWS 규격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CBS 셀 브로드캐스트 서비스 규격에는 저희가 4가지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메시지 식별자, 즉 채널 아이디를 반드시 써야 하는데 그 해당하는 메시지 식별자를 우리나라 한글, 코리안 랭귀지인 경우와 그다음에 외국어인 경우에 반드시 사용해야 할 메시지 식별자를 반영을 해서 CBS 규격에 포함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맞춤형인 경우에는 트리거링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데 그때 사용해야 할 식별자를 4470으로 한국에서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CBS 규격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내 표준의 내용이 국제 표준의 내용과 동일하게 다 반영이 돼서 글로벌 그 제조사들이 국제 표준인 3GPP 규격에 따라서 휴대폰에 그런 그 재난 문자를 제공할 수 있는 추가 기능을 구현을 해서 출시를 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국내 국제 표준을 마련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표준에는 포함되지 못한 상황인데 산학협의체와 많은 일을 하면서 나온 추가적인 그 이슈가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재난 그가 발생을 하면 그 발령처에서 그 운영하고 있는 재난 시스템에서는 그 재난 문자가 발송될 수 있는 그 순서나 이런 거가 아니라 오는 순서대로 발송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때는 보면은 재난이 발생한 거에 대한 시급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재난 안전 문자도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해서 송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그 재난 안전 그 발령 시스템에서 어떤 그러니까 네 가지 유형의 그 재난 안전 그 문자 서비스와 그 각각에서도 그 등급이 나눠져 있는 거에 따라서 그걸 구분을 해서 우선순위를 책정하고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송출하는 그런 기능이 정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산학연구협의체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논의했습니다. 또한 동일한 재난 발생 지역에 여러 가지의 재난 문자를 동시에 송출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유형, 그러니까 긴급 재난이라든지 아니면 재난 안전 실종 경보에 대한 여러 유형의 그 재난 문자를 동시에 송출할 수 있는 기능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심볼을 사용을 해서 좀 더 사용자들이 저희 이제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좋다라는 의견은 있었지만 몇 가지의 재난 안전에 대한 심볼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 모든 재난 안전 그 유형별로의 그런 심볼이 현재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표준화로 제정이 되면 그거를 심볼을 이용해서 텍스트 뭐 이미지 멀티미디어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심볼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의 재난 안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역 맞춤형 즉 지오 펜싱 기술을 이용을 해서 그 송출 지역을 굉장히 세분화할 수 있는 기술도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는 위치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이라든지 지역 정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의 계산 방식을 해서 서로 전달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재난 문자를 송출해줘야 하느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좀 추가적인 표준화 이슈가 있어서 좀 더 차후에 필요하다면 이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는 행안부와 지자체 이런 경우에는 재난안전 시스템이 이렇게 별도로, 그러니까 기상청은 기상청대로 별도로 있긴 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시스템 차원에서의 통합을 하고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까지도 나와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표준의 기여도와 활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을 보면 지금까지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제 긴급 재난 문자를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고 이 긴급 재난 문자가 이렇게까지 제공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표준이 있지만 지금 설명드리는 재난 문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구사항 및 메시지 형식의 표준이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서는 위급, 긴급 안전 안내에 따라서 재난 문자를 이미 발송을 하고 있고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재난 문자의 URL이라든지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고 영어나 또 어느 지자체인 경우에는 그 지자체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따라서 중국어나 베트남어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지역을 또 읍면동으로 설정을 해서 이미 적용이 되고 있고요. 메시지 크기에 대해서는 현재는 90자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 157자까지로 확대하는 전송은 지금 현재 발령처와 이동통신 사업자들 간의 시범적 테스트로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가 완전히 끝나면 조만간 아마 157자로 확대돼서 재난문자 서비스가 제공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본 표준에서 정의한 외국어 이외에도 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적용 가능성을 계속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상청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유형, 위급, 긴급, 안전안내에 따라서 지진, 재해에 대해서 재난문자를 이미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의 집중호우라든지 눈, 강수량, 산불 이런 기후 재난에 대해서도 확대 운영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그 재난 발생에 대한 지역을 세분화한다든지 재난문자 글사수 확대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157자로 확대되는 것도 포함해서 재난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청은 얼마 전에 나온 거를 보면은 예전에는 그러니까 실종 경보도 재난 안전 문자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얼마 전서부터 저희가 보면은 실종 경보로 별도의 그 채널, 본 표준에서 정의한 그 채널 아이디를 사용해서 별도의 채널 문자로 분리를 해서 전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이 표준에서 된 실종 경보의 여러 가지 형식에 따라서 재난 문자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정부 부처를 발령처를 기준으로 해서 국내 이동 통사나 아니면 단말 제조사들의 요구 사항이 많이 반영이 돼서 국내 표준이 개발이 됐고 이 국내 요구 사항이 또 국제 표준에 반영이 완료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사실은 이 재난안전 서비스에 대한 거는 저희의 전 국민의 안전이나 생활력에 영향을 굉장히 미치는 아주 파급력이 높은 표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표준이 이러한 서비스에 적용이 돼서 활용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재난문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구사항 및 메시지 형식에 대한 표준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